지난주 이순자 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2년 동안 함께 서예를 배워온 절친한 친구 박영란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카톡도 익십, 전화도 받지 않고 심지어 서예 동호회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둘은 교토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며 다음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 지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우정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날 수 있다니.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중년 이후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순자 씨와 박영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의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올해 69세, 전직 은행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혼자 살면서 가장 큰 낙이 된 것이 바로 묵향서예원 동호회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모이는 이 모임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특히 박영란 씨와는 첫날부터 죽이 잘 맞았습니다. 영란 씨는 71세,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로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살고 있었죠. 서예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언제부턴가 모임이 끝나면 둘이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서예 실력도 제법 늘었고 둘 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란 씨는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 순자 씨는 총무 역할을 하며 회비 관리와 모임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둘의 우정을 부러워할 정도였죠. 저 두 분은 정말 자매 같아 늘 함께 다니시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둘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영란 씨가 제안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일본 한번 가보자. 서예의 본고장도 구경하고 교토의 유명한 절들도 돌아보고.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 놓치면 언제 또 가겠어? 순자 씨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평생 국내만 돌아다녔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문화여행을 해보자. 둘은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적금을 넣기로 하고 1년 후 교토로 떠나는 4박 5일 여행을 확정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까지 꼼꼼히 계산했고 영란 씨가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일정 관리를 맡았습니다. 순자 씨는 국내 준비 사항들, 여행자 보험, 환전 등을 담당했죠. 출발 전까지 둘은 정말 설렜습니다. 일본 서예에 관한 책도 함께 읽고 교토의 유명한 절들에 대해 공부하고 심지어 간단한 일본어 회화까지 배웠습니다. 동호회 다른 회원들도 부러워하며 사진 많이 찍어 와라. 기념품도 잊지 말고 이런 말들을 건넸습니다. 드디어 출발일. 인천공항에서 만난 둘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22년 우정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행. 둘 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교토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호텔도 깔끔했고 날씨도 좋았고 계획했던 청수사와 금각사 관람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녁엔 둘이 호텔 방에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영란 씨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씻은 후 호텔 조식을 먹는 것이 평소 루틴이었습니다. 반면 순자 씨는 7시 30분쯤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는 스타일이었죠. 첫날 밤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일은 일찍 일어나자. 조식도 일찍 먹고 사람들 없을 때 사진도 찍고.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런데 나는 너무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 8시쯤 일어나면 안 될까? 영란 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란 씨는 5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준비를 마친 후 7시까지 방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죠. 더군다나 순자 씨는 7시에 일어나서도 천천히 씻고 천천히 옷을 갈아입어서 실제로 방에서 나온 건 8시 30분이었습니다. 조식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고 영란 씨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영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조식 시간이 9시까지인데 좀 서둘러주면 안 될까? 순자 씨는 미안하다며 서둘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사흘 연속 반복되자 영란 씨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시간 약속만큼은 지키자. 나도 기다리는 게 힘들어. 순자 씨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도 최대한 빨리 하는 건데 왜 자꾸 재촉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회사 다니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금액을 모았지만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영란 씨는 이왕 온 김에 제대로 된 일본 요리를 먹어보자며 1인당 8만 원짜리 가이세키 요리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순자 씨는 그 돈이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기념품을 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언제 또 일본 와서 이런 음식 먹어보겠어? 이런 게 진짜 여행 아니야?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그 돈이면 손주들 선물도 사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영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여행 와서도 돈 계산부터 하는구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순자 씨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란이는 돈 쓰는 게 너무 해프네.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었나? 결국 둘은 중간 가격대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행 스타일의 차이였습니다. 영란 씨는 계획한 일정을 철저히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뭘 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죠. 반면 순자 씨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은각사를 구경하던 중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란아, 여기 너무 예뻐. 좀 더 이따 가자. 영란 씨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3시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잖아. 택시 부르기도 해야 하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에이, 계획이 뭐 그리 중요해? 여행은 느긋하게 다니는 거지. 영란 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계획 없이 다니면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란 씨가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일정표 짤 때 다 같이 정한 거잖아. 이렇게 계속 늦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돼. 순자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자신이 여행을 망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넷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교토역 근처 서해의용품 전문점에서였습니다. 순자 씨가 붓 하나를 들고 있는데 가격표를 보니 12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고 있는데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거 사지 마. 한국에서도 그 정도 붓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여기서 살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뭘 사든 자기 돈인데 왜 간섭하는 거지?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추억인데 뭐. 내 돈으로 사는 건데 상관없잖아. 영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돈 아깝다고 그런 거야. 순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22년 친구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둘 다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영란 씨는 SNS에 오늘 다녀온 곳들 사진을 올리고 순자 씨는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일은 일찍 일어나자. 마지막 날인데 아침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순자 씨는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영란아, 너 왜 여행 와서 이렇게 재미없게 굴어? 시간 하면서 나를 재촉하기만 하고. 나도 내 방식대로 여행하고 싶어. 영란 씨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야, 그럼 너는 뭐야? 계획 세워놓고는 맨날 늦고 돈은 함부로 쓰고 나 혼자 다 챙기게 만들고. 이게 같이 여행하는 거야? 그 말에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2년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네. 영란 씨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5째 날 공항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여행이었어. 고마웠어. 순자 씨도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재밌었어. 수고했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 거라는 걸.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 둘 사이에 연락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 말이죠. 화요일 서예 모임 날 순자 씨는 영란 씨가 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란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물었습니다. 영란 언니는 어디 갔어요? 아프신가?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영란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영란아, 모임에 안 나와서 걱정돼. 몸은 괜찮아? 하지만 익십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22년 우정이 4박 5일 여행으로 끝났구나. 이제 다른 회원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었던 영란 씨가 갑자기 나오지 않으니 모임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누군가 영란 씨 이야기를 꺼내면 순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의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이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루틴의 충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 패턴은 더욱 고착화됩니다. 몇십 년간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생깁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씻고 언제 쉬고 언제 자는지 이런 기본적인 일상의 리듬이 맞지 않으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순자 씨와 영란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 만나는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24시간 함께 지내면서는 큰 갈등 요소가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씻는 순서,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몇 일간의 여행으로는 바뀌지 않거든요. 두 번째, 여행에 대한 철학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반면 어떤 사람은 여행을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보다는 그 순간의 기분과 감정을 더 중시하죠. 이 두 가지 철학이 만나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계획파는 즉흥파를 보며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즉흥파는 계획파를 보며 너무 딱딱하다고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차이가 단순한 여행 스타일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죠. 아,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세 번째, 역할 분담의 불공정함이 드러납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는 누군가 더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 일정 짜기, 맛집 찾기, 환전하기 등등. 처음엔 내가 좀 더 알아보겠다며 자진해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예약했냐는 말을 듣고 일정이 빡빡하면 왜 이렇게 짰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반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할 수 있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순자 씨와 영란 씨의 경우 영란 씨가 대부분의 준비를 했는데 여행 중에 순자 씨가 일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영란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가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네 번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행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비행기 연착, 숙소 문제, 언어 장벽, 길 찾기의 어려움 등등.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차분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배려심이 많던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순자 씨와 영란 씨도 그랬습니다. 둘째 날 저녁 예약한 식당을 찾지 못해 1시간 넘게 헤맸을 때였습니다. 영란 씨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으려 했고 순자 씨는 그냥 아무 곳에나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영란 씨가 조금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좀 도와줘. 너는 왜 맨날 나만 시키고 가만히 있어? 순자 씨도 맞받아쳤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룬다고 했잖아. 너도 알면서 왜 자꾸 시켜? 그 순간 둘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였구나. 다섯 번째,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여행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 평생 추억이 될 경험, 우정이 더욱 깊어질 기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떠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곤하고 예상과 다르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간격이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실망이 친구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행이 재미없는 건 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순자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냥 22년 동안 쌓아온 좋은 기억으로 남겨둘 걸. 왜 굳이 여행까지 가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영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영란 씨도 그 여행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해버린 것들, 보여버린 모습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서해 동호회 분위기까지 어색해졌다는 겁니다. 회장이었던 영란 씨가 나오지 않으니 모임 진행도 매끄럽지 않고 다른 회원들도 뭔가 어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 영란 씨 이야기를 꺼내면 순자 씨는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22년간 이어져 온 깊은 우정이 단 4박 5일의 여행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우정이 한 번의 여행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친구와의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와 24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지, 서로의 다른 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이죠.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차라리 각자 여행을 다녀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 꼭 함께 가야겠다면 미리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여행 스타일, 돈 쓰는 방식, 생활 패턴, 역할 분담까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두세요. 셋째,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여행이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행은 서로의 다른 면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다른 면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각오하고 가세요. 넷째, 여행 중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의 인격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피곤하고 낯선 환경에서는 누구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우정은 반드시 여행을 함께 가야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서예 모임에 나갑니다. 영란 씨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22년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후회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어.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과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친구들과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순자 씨와 영란 씨 같은 안타까운 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영란 씨도 언젠가는 마음이 정리되어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감정도 가라앉을 테고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설령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22년간의 아름다운 기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오래오래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